여기는 에브리데이 코리안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한국어 친구 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즐거운 한국어 소연입니다. 지훈 씨, 오늘 날씨 정말 좋지 않아요? 네, 소연 씨. 정말 좋아요. 창밖을 보니까 하늘도 파랗고 바람도 시원한 것 같아요. 이런 날에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져요. 맞아요. 딱 소풍 가기 좋은 날씨예요. 신나서 오늘 저희 에브리데이 코리안 팟캐스트의 주제는 바로 주말 소풍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주말에 소풍을 가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눠볼 거예요. 소풍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소풍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소풍 갈 때 보통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에피소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소연 씨. 만약 우리가 이번 주말에 소풍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소풍 장소를 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겠죠? 고민하면서 저는 넓은 잔디밭이 있는 곳이 좋아요. 나무 그늘 아래에 돗자리를 펴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요. 서울에는 좋은 공원이 정말 많잖아요. 한강공원도 좋고 서울숲도 생각나네요. 좋은 선택이에요. 한강공원은 강을 보면서 쉴 수 있어서 좋고 서울숲은 정말 이름처럼 숲속에 있는 기분이 들어서 좋죠. 그럼 저는 서울숲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조금 더 조용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들어서요. 좋아요. 그럼 우리 서울숲으로 가는 거예요. 장소를 정했으니까 이제 뭘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소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맛있는 음식이 아닐까요? 물론이죠. 소풍의 절반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소풍 음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당연히 김밥이죠. 한국에서는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김밥을 싸주시던 기억이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풍하면 김밥, 김밥하면 소풍 이렇게 바로 연결돼요. 아, 맞아요. 그게 바로 한국의 소풍 문화인 것 같아요. 김밥은 만들기는 조금 번거롭지만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밖에서 먹기에도 정말 좋죠.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영양도 좋고요. 네, 그리고 김밥 말고도 유부초밥이나 샌드위치도 많이 싸가요. 과일도 꼭 챙겨야 하고요. 시원한 오렌지나 방울토마토 같은 거요. 생각만 해도 신나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장소는 서울숲, 음식은 김밥과 과일, 또 필요한 게 있을까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요? 돗자리. 돗자리가 없으면 잔디밭에 앉을 수 없어요. 그리고 물이랑 음료수도 필요하고요. 아, 햇빛이 강할 수 있으니까 모자나 선크림도 챙기면 좋겠네요. 완벽한 계획인데요? 역시 소연 씨는 준비성이 철저하네요. 이렇게 하나씩 계획을 세우는 과정도 소풍의 즐거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좋아요. 이제 우리는 서울숲에 도착했어요. 맛있는 김밥 도시락도 있고 돗자리도 폈어요. 지훈 씨는 소풍 가서 보통 뭐 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좀 조용한 활동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냥 돗자리에 누워서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요. 가끔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을 보고 있을 때도 많아요. 아, 멍 때리기요? 그것도 정말 좋은 휴식이죠. 저는 조금 더 활동적인 걸 좋아해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배드민턴을 치거나 예쁜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어요. 요즘은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가서 다 같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각자 좋아하는 방식으로 주말의 여유를 즐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소연 씨,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소풍을 가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도 예전에 다른 언어를 배울 때 그랬어요. 같이 공원에 갈래? 이 간단한 말을 하는 게 왜 그렇게 떨리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단어도 생각 안 나고 문법이 틀릴까 봐 걱정되고. 충분히 이해돼요. 그럴 때는 너무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말, 공원, 같이? 이렇게 단어만 말해도 친구는 아마 의미를 이해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말을 하려는 용기니까요. 맞아요.
우리 소풍 가자라고 말하고 싶을 때 소풍? 가요?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작은 성공이 모여서 자신감이 되는 거니까요. 정확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처럼 어디 갈까, 뭐 먹을까, 뭐 할까 이런 질문들을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연습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왠지 한국어 공부가 소풍 준비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재미있는 생각인데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소풍을 가기 전에 김밥 재료를 하나씩 준비하잖아요. 단무지, 햄, 계란, 시금치 이런 재료들이 모여서 맛있는 김밥이 되는 것처럼 한국어 공부도 단어, 문법, 발음 같은 것들을 하나씩 꾸준히 배우고 익히다 보면 어느새 멋진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 정말 좋은 비유네요. 소풍 가방을 싸는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와 표현, 그러니까 물과 김밥만 가방에 넣어요. 하지만 공부를 계속하면서 예쁜 풍경, 즐거운 시간 같은 더 다양하고 맛있는 표현이라는 반찬들을 가방에 더 채워 넣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정성껏 싼 가방을 들고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라는 소풍을 떠나는 거예요.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자랑도 하고 서로의 반찬을 나눠 먹기도 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도시락을 싸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친구와 함께하는 그 소풍 자체를 즐기는 것이라는 점이죠. 한국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한국어로 소통하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훈 씨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막 생기는데요? 자, 오늘 저희는 주말 소풍을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풍을 계획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소풍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요. 오늘 대화에서 나온 유용한 단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소풍, 공원, 도시락, 김밥, 돗자리 같은 단어들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소풍 갈래요? 라거나 날씨가 정말 좋아요. 같은 표현들도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좋은 문장입니다. 오늘 배운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번 주말에 친구에게 한번 말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사는 곳에는 소풍 가기 좋은 장소가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나라의 대표적인 소풍 음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Everyday Korean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훈. 소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